늦은 밤 한 여성이 휴대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짜고짜 욕설이 쏟아지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여성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 한 가게 안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안에 있던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창안의 여성이 갑자기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두 여성 사이엔 무슨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교수님이 시작해 주시죠. 네, 제보하신 분은 40대 여성으로 남편과 살면서 7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갑자기 남편이 오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전단지 하나를 가져오더니 우리 아들 감성 교육 좀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피아노 학원이 생겼는데 피아노 학원을 보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던 사람이 뭐 갑자기 예술 감각을 키워야 된다, 감성 교육을 해야 된다, 좀 이상하잖아요. 예. 하지만 뭐 아빠가 보내자 그러니까 이 피아노 학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은 제보자 또래 여성이었는데 혼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굉장히 친절했대요.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등록시켜서 배웠는데 조금 다니다가 재미없어 해서 그냥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네, 남편이 그 무렵부터 갑자기 좀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가는 일이 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겨울 남편이 반팔 차림으로 담배를 피러 나가는데 집에 왔을 때 이 제보자가 우연히 그 팔을 잠깐 스쳤는데 남편 팔이 되게 따뜻한 거예요. 한겨울에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고 왔다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온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 제보자가 남편 차에서 블랙박스를 몰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배를 피우러 나간 줄 알았는데 웬 여성과 함께 차 안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여성이 네, 피아노학원 원장이에요. 얘기했잖아요. 대화 중에 피아노학원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체는 들통이 났고요. 추궁하죠. 뭐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피아노학원 원장 내 대학교 동기다 라고 얘기하고 우연하게 여기서 마주쳤다고 하고요. 조금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도 유부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가끔 만나서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 정도 나누는 게 다다. 알고 보니까 이 피아노학원 원장 같은 그 근처 아파트 주민이었다고 하고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피아노학원 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오해하지 않도록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해서 믿어 주셨대요.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하는 말이 너가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해서 아직까지도 잠을 못 자고 있어 이러면서 엄청 막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면서 네 남편에 대해서 내가 낱낱이 다 밝힐 거라고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고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서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해서 그때 전화 건 사람이 혹시 네, 역시나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는데요. 새벽 1시에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고 화를 내고 협박까지 하고 끊었습니다. 제보자가 놀라서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거든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별거 아니다. 걔 원래 술 마시면 개 된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연락 끊자고 했더니 얘 삐쳤나 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리 봐도 근데 좀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차단된 후였고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남편의 휴대전화에 몰래 통화 자동 녹음 장치를 좀 설치했습니다. 앱을 설치했습니다. 며칠 후에 통화 녹음 내용을 듣고서는 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왜요?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라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심지어 음담패설까지 서로 했습니다. 자, 이런 확실한 불륜 증거 앞에서도 피아노 학원 원장 더 뻔뻔하게 나왔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소멸당했다고 스토킹 당했다고 스토킹의 연속이었다고 하고 성추행의 연속이었다고 하고 지금도 그 여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출근을 할 때마다 지나쳐 출근을 해야 돼요. 그 아파트 동 볼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지금도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잠깐만, 스토킹 강간이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네, 피아노 학원 원장이 상간자 소송을 당하고 나서 당신 남편에게 내가 강제로 당했고 억지로 사귀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큰 충격을 받고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불륜 증거들을 다 보여줬대요. 이 증거에는 성폭행 주장과는 전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학원 원장은 이혼하고 나서 자녀들은 전 남편이 양육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한테 새벽에 전화해서 욕을 했던 것도 남편하고 싸운 뒤에 이 제보자한테 화풀이를 했던 아이고. 것입니다. 또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고 성폭행을 당했다던 학원 원장은 남편을 고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하. 이후 제보자는 남편과도 무사히 이혼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끝났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지 않으셨겠죠? 약간 이게 이렇게 되면 좀 정의가 살아 있으려면 좀 문제없이 다 돼야 되는데 지금 근처에도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홍보를 계속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한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 어느 날은 근처로 가다가 눈이 마주쳤대요. 눈이 마주치니까 아, 저렇게. 예, 입모양으로 욕설 이런 걸 좀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설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라고 하고요. 이 동네 또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남자한테 당해가지고 또 그 부부가 내 돈을 뜯으려고 사기친 것이다 아이고야. 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손 변호사님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네, 우선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마무리가 됐고 또한 남편과도 이혼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계속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 집 부부가 돈 뜯어내려고 나에게 사기를 쳤다. 뭐 이런 내용 자체는 명백한 허위이고 또한 그러한 내용 자체가 외부적인 명예를 훼손시키는 명예훼손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도 또한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다 수집을 하고요. 또한 들을 때마다 녹음 좀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발언할 때마다 횟수별로 다 각각 한 번씩의 범죄가 성립하거든요. 이게 쌓이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조치들을 해야 그래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들으신 것처럼 교수님, 그 제보자분께서는 저 상간녀를 매일매일 동네에서 마주치고 심지어 유리창 너머로 자기를 향해서 막 입모양 욕설을 한다는 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지금 마음의 상처에 딱지도 안 앉았을 텐데 계속해서 그 상처를 덧입게 하는 거죠. 계속 봐야 하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이 제보자께서 사실 이 여성한테 이기셨다고 해도 그러기 위해서 남편의 그런 불륜 증거를 다 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느꼈을 배신감, 상처 이런 게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적반하장으로 저렇게 떡하니 앉아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정말 속상하실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뭐 그냥 무시하시고 뭐 이 다니시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저렇게 감정 조절도 못하고 도덕성도 결여돼 있고 책임감은 없는 여성이 저기서 이 제보자의 눈앞에서 저렇게 피아노 학원을 계속 운영하는 건 또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 변호사님. 네, 뭐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좀 구하십시오. 지금 하는 행동, 그 피아노 학원이 원장이 하는 행동이 명예훼손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문가 도움을 좀 얻어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또 묻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댓글도 보겠습니다. 엔젤님, 바람 좀 피지 맙시다라고 하셨고요. 이응이응님, 남의 것 탐내고 내 거 아닌 거 탐내면 벌 받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박이님도 가정에 있는 사람을 왜 만나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